네, 오늘 설명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저희 커넥티드 서비스의 박보미 대표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보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학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에듀트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는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약 10년 이상 해외 입시 컨설팅사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산업에도 더 나은 플랫폼 서비스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고 또 개인 맞춤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입학과 지원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한 큐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고객분들이 더 많은 발품을 팔지 않고 편안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산업의 플랫폼 서비스인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저희 커넥티드 서비스는요, 약 1만 5천 개의 이제 주 교육 선진국가 6개국 내에서 약 1만 5천 개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어디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혹은 이렇게 신랑과 시간이 좀 길게 났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 15,000개는 단순히 이런 트리 프로그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학위과정이나 비대면으로 요즘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위과정,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 성인들 어학연수 과정, 해외 인턴십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애를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저는 이 다른 카테고리들보다도 에듀트립이라는 이 단기 프로그램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0년 이상 이 해외 교육 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 에듀트립이 정말 영어 캠프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만큼 이 긴 시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생들이 똑똑해진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어학연수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때로는 넓게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이제 먼 곳에서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정말 학위 과정을 해야 되는 유학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는 이걸 좀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에듀트립에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셋인 엄마인데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 유학 보내실 거예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네, 저는 그런 질문에는, 유학은 아이가 필요로 하고 또 스스로 본인이 원하면 적당한 때에 이제 저는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려요. 반면에 에듀트립은 꼭 보내실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제가 항상 보낸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담 없이 또 이제 그만큼 가성비 좋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에듀트립이 뭘까요? 이 용어를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듀트립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새로 만든 이유가 그동안 이 프로그램들이 영어 캠프라는 단어로만 일컬어졌었어요. 뭐 스쿨링 캠프, 영어 캠프, 뭐 필리핀 어학 캠프, 집중 영어 몰이 캠프 이렇게만 이제 이 네이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시는 효과가 정말 영어에만 온전히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영어는 부가적인 거고 그 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인 것을 그 가치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네이밍이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에듀 그리고 트리 이걸 합쳐서 배움을 위한 여행이라는 이제 미닝을 가진 단어를 새롭게 커넥티드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에듀티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똑똑해지는지를 제가 4년간 봐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똑똑해진다라는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똑해진다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 AI 이런 단어들 막연히 요즘 많이 들리실 거예요. 우리 세상이 지금껏 변해왔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학자들이 또 기업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세계적인 학술가들이나 기업인들의 무브먼트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 세상에 걸맞는 우리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의 변화 속도는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정말 더디게 변하죠.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과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항상 늦었어요. 근데 지금껏 세상이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같은 이제 교육 인력들의 부족과 트레이닝된 교육 인력이 부재하고 또 그걸 머티리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지속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라도 수학 문제 더 고득점 맞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깊게 배워서 정말 최상위권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교육이 아직도 만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학부모님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세미나를 참가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고수하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셨으면 꼭 좋겠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는 해외 입시 컨설팅사를 운영해온 인력들이에요. 각국의 유명한 대학들이나 보딩스쿨들로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 아이들의 에세이를 만들고 원서를 만들어서 유명한 학교들로 보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대치동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정석이라고 일컬어졌던 고득점을 위한 상위권을 위한 선행을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그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해외 대학이나 보딩 스쿨들의 입시 결과가 나오는 시즌이고 사실 이미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방식대로 교육을 고수하셔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껏 요구되지 않았던 수준의 똑똑함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미 여기저기서 어머니들 많이 들으셨죠. 지금처럼 공부만 잘한다고, 공부를 탑으로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성공이 보장받는 시대는 정말 정말 아닙니다. 정말 지금껏 요구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똑똑함은 성적이 말하는 똑똑함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똑똑함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저도 아직 그 미래를 다녀와 보지 못해서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요. 100% 확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들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이 거시적인 시야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나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변화, 그리고 국가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서 배워야 해. 근데 우리 때는 이런 거 다 대학 가면 배우고 혹은 사회에 나가면 배우는 거라 생각했죠. 저희는 교과목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여기서 내가 나 이 정도 인텔리전스를 가진 인재라는 걸 증명하면 됐고 그러면 필요한 회사들이 저희를 가져다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이 지역에서만 탑이면 됐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됐다. 수능의 기준이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와 혹은 부모님 세대가 이룬 부나 성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그 기회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와 경제의 흐름, 기술의 변화, 이끄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이 파악을 하고 부모님도 같이 공부하고 이걸 계속 스터디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인프라는 이런 건데 내가 이걸 갖고 어느 시장에 가서 더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겠다. 더 빠르게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세대라는 겁니다.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사실 우리 학교일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일지, 학원 어머님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일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에듀트립이 계속 똑똑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커리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일단 언어는 공부해야 돼. 영어는 해야 돼.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뭐 나중에 번역기가 자동으로 뭐 하다못해 멀리 나가서 뇌에 칩이 박힌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우리는 언어는 하자라는 거에 사실 크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듀트립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보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어처럼 코어한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적을 못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만 투자를 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이 투자가 너무 지금 저희는 이 인텔리전스 하는 그 지식적인 학문적인 것을 저희는 얻는 데만 투자가 몰빵이 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걸 먼저 앞서서 시대의 변화를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분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학원, 논술학원, 영어학원 선생님 조금씩 세이브하시고 아이들에게 시간 만들어 주셔서 그 똑똑해지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뭐 글로벌 시야 확보, 그리고 뭐 감각 구축,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얻으러 가야 된다는 건가? 이걸 얻으면 뭘 얻지?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필요해?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당장 다국적 친구들과의 뭐 네트워크 이거 자체를 가져가서 내가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 이걸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 이거 두 가지를 얻으시는데 큰 골로 잡고 그걸 얻으러 가시는 과정에서 얻으시는 작은 골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작은 성취 요소들이에요. 내가 다국적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쌓고 또 다양한 수상 경력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수상 경력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기관들과 세계적인 인재들과 함께 컴피티션에서 얻어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글로벌 시야나 감각을 구축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최종의 골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종골을 위한 단계들의 작은 성취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에듀트립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나는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목표해보면 좋을지 참가해보면 좋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에듀트립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자면 부모님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만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는 프로그램은 또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최소 2주 이상 살아보면서 그 도시의 특성과 우리나라와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살아보는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자녀 혹은 자녀와 어머님의 어학연수를 동반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제 부모 동반 프로그램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우리 세계적인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자랑하는 곳들로 가셔서 이제 그곳들의 문화들을 깊게 체험해보고 현재의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시대적인 흐름에 또 유기적인 그 안에서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인문학 과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부모님 동반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밑착부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이고요. 이 안에서도 자세한 프로그램들은 몇 개 또 이제 이후에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왜 초등학생까지만 추천을 하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초등학생이 지나면 엄마랑 안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가 줄 때 부지런히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녀들만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만 간다라는 점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크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우리 아이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또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시로 말씀드리면 아트나 코딩, 항공, 뭐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내 자녀가 갖는 이 분야를 특화해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대학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분야에 저명한 교육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방학이나 혹은 긴 할러데이에 외국 학생들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쉽게 말하면 덕후들이 다국적 덕후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 참가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세계 명문 대학이나 기업 이런 곳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인재들을 만나고 세계의 기술력,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 빠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집중하는 분야는 어디인가, 그들은 어떤 인재들을 데리고 있고 지금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스터디하고 동기부여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어학연수인 앙트러프리너십 프로그램들이 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 아이들은 웬만하면 영어를 조금 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유나 혹은 학원들을 통해 가지고 영어 노출도가 높은 아이들이 현지에 진짜 로컬 학교에 뚝 떨어져 보는 경험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론 영어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왜냐면 교과목들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그 학년의 아이들의 수업이 듣는 것들을 듣기 때문에 높은 영어 실력도 필요하지만 자신감이나 도전 정신이나 자립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컸는데 이제 좀 학업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립심이 좀 부족한 것 같거나 뭔가 얘는 좀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아이들에게 추천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각 유형별로 이제 저희가 참가 권장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이런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에듀트리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참가를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챌린징하기 때문에 얻는 것도 많지만 간혹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이나 준비된 어학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좀 두렵게 와닿거나 혹은 영어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거나 너무 높은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얻거나 네, 혹은 도전에 대해서 아예 거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막 갑자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애랑 여행 가 이러고서는 뚝뚝 해놓고서 돌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완전 충격요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전혀 그런 걸 권장드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단계별로 내가 요번에 가서 해야 되는 거, 도전해야 되는 거, 노력해야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을 미리 제시해 주시고 마음가짐을 갖고 가서 참가했을 때 성취감을 크게 얻어올 수 있고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조금 4개로 나눴는데요. 일단 엔트리 레벨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 이제 레벨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랑 갔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지? 나 누구랑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도 아이들이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다만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데 예전에 엄마 아빠랑 여행 왔을 때랑 다르게 내가 이게 선생님한테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이렇게 다르네. 그리고 이건 왜 다르네. 라는 거를 조금 캐치할 수 있는 이걸 정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엔트리 레벨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냥 왜 다른지, 이 나라와 우리나라는 왜 다른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나라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 어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다르네. 근데 왜 다를까?
뭐가 다를까? 왜 다를까? 이걸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훈련만 하고 오는 캠프라고 맞추셔도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빠질 수 없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여기서 왜 배워야 되는지 말로만 들었던 것들을 써보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또 이제 돌아가면 숱하게 하는 말들이 내가 이제 정말 영어 열심히 해야겠어. 영어 이렇게 잘해서 다음에는 어디 가서 뭘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동기부여.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갈고 닦았던 영어들을 써보는 경험. 네, 이런 것들을 목표하는 단계의 프로그램이 엔트리 레벨이고, 이게 이제 또 부모님과 함께 가는 해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부모님들이 어차피 요즘 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많이 나가실 수 있게 단계적으로 좀 가까운 데부터, 동남아부터 이렇게 나가셔서 차근히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인터미디엇 레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분야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에요. 아까 제가 기억에 남는 키워드로는 덕후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좋아하는 분야에 맞는 다국적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죠. 간혹은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그 명성 있는 교육기관에 그 교사진들, 그리고 멘토들, 이렇게 같이 콤바인해서 진행되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국적 캠프가 굉장히 많은데요. 참가 대상은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에게 권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내가 조금 좋아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몰입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는 나이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가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끼리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대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 자체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을 저희가 지향해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어머님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은 되게 특이한 거고요. 해외의 교육 선진국들의 전 세계적인 대학들은 우리 아이들처럼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탑대학들은 못 가요. 이 탑대학들은 뭐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냐면요. 당연히 그 학교별로 기준 커트라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선별하는 방식은요. 철저하게 이 아이가 전공하는 지금 지원하는 전공과 무관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아이가 긴 시간, 깊은 관심을 갖고 몰두해서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는지, 그래서 또 나오네요. 덕후,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얼마 만에 만나서 그들과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그 소셜 능력, 그리고 리더십,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끈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한다. 저희 아이는 지금 큰아이는 도마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충류, 뱀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파충류 덕후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얘는 전공을 이거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이걸로 대학 갈 때 반드시 그 시너지 효과, 입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상 경력, 참가 경력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걸 단계적으로 성취해서 상도 받아오고 기록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인터미디엇 레벨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뚝 떨어뜨려 놓는, 현지 생활을 뚝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도전 챌린징한 레벨, 이 스쿨링 캠프입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이 아이가 나중에 유학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거나, 혹은 얘 좀 너무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영어도 했는데 너무 엄마 아빠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 어디 회사 가서 취업 잘할까 사회생활 잘할까 이런 거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도 왔기 때문에 아이들 정말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이럴 때 선진 문화들 선진국의 학교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정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걸 경험해 보면서 자립심도 기우고 어려움을 닥치는 도전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극복해보는 경험.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우리 아이들이 얻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에요. 예,
이거를 의도하시는 분들은 더 스크린 캠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북미나 영국 등 이런 대표적인 교육 선진국들로 많이 가고요. 기쁜 수준의 어학 체험, 네, 그 로컬 라이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저희가 하이 레벨인데요. 인턴십이나 이제 프리칼리지 같은 프로그램 참가를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MIT, 하버드, 예일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에서는 이런 특별히 시험 봐서 들어가는 코스들이에요. 특별히 뛰어난 아이들이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전공의 학문을 엔트리 레벨에서 가르치고 실험하고 그 전공은 어떤 걸 가르치고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 굉장히 제너럴한 학부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영어도 다 잘해야 돼요. 미리 SSAT나 ISE 같은 테스트도 필요하고요. 토플 같은 시험 점수도 필요하고 영어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대학 입학에 대해서 메리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대학에서는요, 세계적인 대학들은요, 주요하게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한 포인트가 있어요. 1번, 당연히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느냐도 있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지원했느냐도 있어요.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원한 율 대비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여기를 다시 등록하는지 그 비율을 정말 정말 자존심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똑똑한 아이들이 다 쓰거든요, 문서를. 우리나라처럼 가나다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진짜 내가 떨어지면 여기도 가겠지만 뭐 내가 진짜 원하는 데 따로 있어서 붙으면 여기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자존심의 스크래치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 학생이 내가 뽑아주면 올 것 같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원서를 쓸 때 내가 진짜 이 대학 오고 싶어서 너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고등학교 때 참가해서 내가 너네 교수도 만나봤고 그리고 너네 그 학생들 선배도 만나봤고 이런 경험했어. 이런 것들 녹이려고 사실 많이 활용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레벨에서 글로벌한 교육 수준의 교육 커리큘럼을 인재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단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나 어디 유명한 무슨 이름 걸고 하는 선생님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어도 정말 해외에 많아요. 더군다나 이것들이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고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더 기여를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가성비가 훨씬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권장해 주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물론 저희가 반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짤막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씩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정보를 못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짜여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몇 개씩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마랑 같이 가는 부모 동반 해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뉴질랜드, 호주, 발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말은 한 달 대기예요. 그렇지만 프로그램별로 기간이 다 다르고 또 이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매니악한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골프 매니아가 아니시라면 사실 참가가 지금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스포츠 캠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을 놓고요. 또 커리큘럼이 엄청 좋아서 놓습니다. 뭐냐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하는 이제 골프 캠프인데요. 리디아고 아시죠? 그 리디아고를 키워낸 코치가 리디아고와 훈련했던 훈련장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디아고 선수는 이제 2017년 17세의 나이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코치인 가이 윌슨이 설립한 골프 전문 이제 기관이에요. 이제 여기는 엄마랑 아이가 거의 3주 동안 정말 이 리디아고 코치와 다른 코치진들에게 주 5일 동안 훈련을 받고 필드를 나갈 수 있는 거에 포커스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소통과 어학 능력, 연수는 다 당연히 덤으로 가져갈 거고요. 거기에 아주 특화된 매우 값비싸죠, 사실. 네, 리디아고 코치의 골프 연수,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의 주요 명소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연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봤는데 정말 이거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다 자녀와 함께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IOG 연습장에서 정말 계속 개인 맞춤으로 코칭 그리고 그룹 레슨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 30분에는 푸푸켓 골프클럽이라는 곳에서 매일 저희가 라운딩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디아고가 아마추어 세계 1위 달성할 때까지 여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뉴질랜드 산에 그 능선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자격도 이거는 그래서 골프에 대한 능력까지 같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가 능력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녀랑 뉴질랜드까지 가서 최적화된 골프 실력 확 업할 수 있고 마음껏 자연을 누리면서 골은 치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랑 이 뉴질랜드라는 곳이 어떤 나라이고 오클랜드가 어떤 도시인지 보고 오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대표적인 명소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뭐 100년 전통의 뉴질랜드 전통시장인 빅토리아 마켓이나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여기에는 또 트레킹이나 식물원,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체험학습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와인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또 어머님들을 위한 와인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조금 있어서 주말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3주 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아보면서 실컷 골프 치시는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좀 매니악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약간 전지훈련 같더라고요. 이 코치님이 직접 다 그 팀하고 항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팀별로 나눠서 보통 한두 가정씩을 에어비앤비 투숙을 같이 하게 하는데 숙소가 대신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프로그램들 다르게 가정이 섞여서 이렇게 숙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브리즈번에서 진행되는 어학 캠프입니다. 브리즈번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한 달 살기 하면 가보고 싶은 지내보고 싶은 도시 1위 중에 1위인 국가의 대표적인 이제 도시예요. 호주에서도 브리즈번이죠. 아름다운 휴양과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호주의 도시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호주인의 삶을 체험해보면서도 전혀 살릴 불편함이 없는 도시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어머님들은 로컬 라이프를 즐기면서 아이들은 이 브리즈번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 있고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집중 어학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말에는 또 엄마와 자녀가 호주를 즐겁게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기관은 셰프스톤이라는 곳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큰 건물도 있지만 앞에 되게 작지만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 호주 굉장히 자연 경관이나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는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철거하면 안 되는 보존해야 되는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앞에 아이들 잔디 또 바로 앞에 강까지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야외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관은 96년도에 그러니까 설립된 것으로 전통이 매우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다 아우르는 어학 코스를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어학 기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제 반배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될 건데 어학 기관이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아시아 아이들이 골고루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겨울에는 이 브리즈번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브리즈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엔 가능합니다. 한국인 비율이 적정하고 또 아이들이 분반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끼리만 몰려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 커넥티드 아까 설명회 초반에 이끌어주신 블레어 선생님께서 저희 에듀투리 전체 시니어 매니저신데 그분께서 전 일정 이 지역에서 이 교육기관에서 상주하시면서 아이들 안전관리 해주실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선생님께 찾아가서 쉽게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네, 브리즈번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는 제가 퀘스트라는 굉장히 신식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트형 아파트먼트를 준비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아셔야 되는 게 요즘 브리즈번 호주 전체가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학기관과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거리에서 퀄리티를 갖춘 숙소를 예약하시기가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이제 예약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어레인지 해놨기 때문에 사실 호주에서 내가 언젠가 해보려고 했어. 혹은 올여름이나 겨울 뭐 해보려고 했어 하신 분들은 사실 다른데 막 이렇게 구경이나 비교해 보실 필요 없이 선택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환경을 저희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독보적이라서 더 말씀드려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환율이랑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주말에 뭐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드림월드나 시월드처럼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유명한 테마파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곳들 방문이랑 그리고 전 일정도 저희 인도자 선생님 동행하시고 네, 이런 것들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 주중에는 편하게 휴양하시고 어머님들 휴양하시면서 브리즈번 라이프 스타일 만끽하시고 또 자녀들은 어학연수 시키시면서 오후에는 아이와 아주 오붓한 브리즈번 투어를 하시다가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관계도 만들고 같이 대표적인 명소를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발리 프리미엄 캠프입니다. VIP 캠프는요, 사실 저희가 매크로뷰 캠프라고 이번에 이름을 다시 새롭게 붙였어요. 거시적인 시야 매크로뷰입니다. 시종일관 저희가 주구장창 외치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한 이유는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다른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다 여전히 양질이고, 아이의 그 특징이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 권장드릴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유독 그 아까 말씀드린 거시적인 시야를 구축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기르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진 저희가 이 캠프 라인을 매크로브 캠프인데 저희가 첫 번째 국가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주간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거는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9박 11일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2주, 16박 18일, 2주 좀 넘죠.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SBI라고요. 이제 호주의 어학기관인데 아시아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어학 전문 기관을 발리에 설립한 곳이에요. 호주 원장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호주나 영국계, 미국계 그리고 현지 분들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섭외해 있고 뭐 우리나라 민사고 이런 데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여기 귀속이 되어 있으세요. 이 교육기관에서는요. 선생님을 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학을 가르치는데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생님들이 저희 커넥티드와 함께 이 매크로브 캠프에 맞게 커리큘럼을 다시 제공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발리에서 진행하는 다른 캠프도 있는데 좀 달라요. 기존 발리에서 진행하는 거는 어학 위주라면 이 매크로브 캠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what are difference랑 why are they difference 딱 이 두 가지에만 포커스해서 커리큘럼이 운영이 됩니다. 왜 세계적인 서퍼들은 여기 이 발리에 모여 있을까? 파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지중해 국가들, 적도 국가들의 파도는 어떤 것인가? 근데 왜 또 이 파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먼저 추측을 해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정말 별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저래서 그런 거 아닐까? 먼저 추측을 마음껏 해보고 이게 사실은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그 원리를 실험으로 또 영상으로 또 이제 레슨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그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 나만의 서핑보드를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쭉 연계돼서 가는 것으로만 저희가 이런 일련의 활동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랍 국가인데 왜 이슬람을 발리 사람들은 죄다 힌두교지? 막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거에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 물론 영어는 여전히 덤입니다.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커리큘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VIP 캠프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름에 걸맞게 사실 발리에서 최고의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비용이 조금 높은 이유가 저희는 이 좋은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단가를 최저로 쥐어짰고요. 이 호텔도 정말 저희가 그래도 그룹 비용으로 낮게 개인적으로 갔을 때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웅장하거든요. 2주 계셔도 이걸 다 못 봅니다. 호텔의 시설을 다 누리지 못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이 호텔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 거시적인 시야, 뭐 우리 아이 이런 거 더 너무 좋은데 일단 내 호캉스가 더 중요해. 나의 보상도 필요해라는 어머님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말에는 저희 아이들과 대표적인 뭐 워터밤이나 그리고 이제 수상 스포츠, 그다음에 계단식 논, 뭐 절벽 이런 발리의 대표적인 명소들 다 갈 거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명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화면을 못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스팀 연계 과정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퀵하게 이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캐나다는 리들리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만 가는 프로그램은 적어도 5학년 때. 그러면 지금 내 자녀가 그 나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뭘 좀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리들리 칼리지라는 캠프는요. 학교 자체가 명실상부하게 사실 여기가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보딩스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랭킹 1위의 보딩스쿨이에요. 물론 미국과 영국의 1위라는 개념과 캐나다는 좀 다르지만 그만큼 입시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나 교사진, 그 다음에 그 어떤 여건에서도 이제 최상위의 교권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은요. 이 캠프는 굉장히 다국적인,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600개국의 그 국가들에서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60개국의 국가들에서 이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학교의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회 학생들도 방학 참교를 해서 캐나다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에 참석을 할 수 있게 이 카테고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놓기도 했지만 그 분류를 넘어서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영어를 계속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하루 종일 제공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들이 조금 사춘기 아이들 특히 좀 재밌는 환경에서 눈도 좀 뜨이고 영어는 정말 몰래 말도 안 하고 영어라는 영자도 꺼내지 않고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 재미있게 즐기게 오게 하고 싶으신 것만 소개하고 싶은 분들, 예,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잘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자국적 친구들과 하고 굉장히 또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하고 또 여기 캐나다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권 유학을 체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권장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4주 프로그램이에요. 기간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기숙사를 활용을 합니다. 2인 1실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토론토의 대표적인 명소나 이제 대학들을 투어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즐겁게 여행을 하고 올 수 있는 구성으로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캠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클랜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공립학교에서 국제학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많이들 유학도 가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 참가도 하는데요. 오클랜드에서 대표적인 학교들이에요.
자신감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유학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우수한 학군 내에서도 또 선발한 공립학교들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월금은 아이들이 현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게임도 하고 4시 30분까지 풀로 스케줄을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숙소는 아까 리들리 캠프랑 다르게 홈스테이에 배정이 될 거라서요. 뉴질랜드 가정을 이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거고, 다만 이 가정들 역시 현지의 학교가 다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내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배정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또 미리 요청을 주시면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의 이제 다양한 시내 이제 그리고 명소들 이런 것들을 투어하고 스포츠 액티비티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바쁘게 지내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호주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호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리즈번이나 시드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가 우리 겨울에 호주에 가서 뭔가 어학을 하려면요. 지금 괌처럼 어딜 가나 한국 아이들이 미어 터집니다. 정말 영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여름에 가면은 호주 같은 국가는 좀 멀죠. 더 있다 오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 엄마랑 가는 거는 동남아부터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 우리 아이들은 여기 가면 한 4주, 적어도 8주 이렇게 있다 오면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여름방학 짧게 하면서도 한국인들이 밀집되지 않아서 오롯이 집중적으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일까? 그러면서도 호주가 너무 진짜 찐 호주 같지 않고 사립학교도 많고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이 애들레이드라는 이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진행되는 사립학교 스쿨링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약 16개의 학교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많은 학교들을 저희가 같이 목격해 놓고 저희가 참가를 해놓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을 분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는 특징이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어학에 몰입해서 혹은 내가 낯선 환경에 내가 오롯이 감내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성취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캠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굉장히 저희가 힘을 썼어요. 호주 자체가 스포츠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지역 자체가 그게 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막 코딩이나 이런 거에 뭐 스킬은 뭐 아트, 정교하기 이런 건 좀 잘 돼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울려서 잘 뛰어놀고 씩씩해. 혹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많이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걸 목표하시는 분들은 또 애들레이드 사립학교 캠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뉴질랜드처럼 홈스테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6개의 학교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 이걸 특성화 수업으로 많이 잘 갖춰놓은 학교를 저희가 배정하고 또 동학년에 또 한국 아이들이 겹치지 않게 분배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사실 먹을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국가예요. 그리고 엄마랑 가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대부분 뭐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처럼 이렇게 막 캐주얼하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요. 밀가루를 먹더라도 되게 건강식으로 먹는 나라거든요. 문화가. 그리고 알러지도 많아서 도시락을 많이 싸요. 요리도 많이 해먹고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만 가는 것들은 홈스테이가 정성껏 이제 도시락을 싸주셔서 이게 아이들이 또 되게 잘 먹었다고 소문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먹는 거에 또 진심인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이라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티비티도 뭐 악기 좋아하는 학생들, 스포츠뿐만 아니라 악기나 쿠킹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